This stop is 네, 강동진의 증시 포커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증시를 살펴보고 시장에 맞는 종목 운용 전략까지 알려주실 한국경제TV의 스티브 강동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또 새롭게 제가 증시 포커스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워낙 또 ETF 관련해서는 우리 박사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터라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오늘도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 지수가 조금 출렁이더니 오늘도 지금 양시장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또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화려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조정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조정이 짧고 랠리는 길고 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 강세장의 형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요즘 이 강세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아닐까 싶은 AI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AI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두 개의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오픈 AI 두 기업 간의 이 계약 이슈를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한화로 치면 약 29조 원의 규모고요. 네. 이게 정말로 성사가 된다면 엔비디아가 단일 기업에 단행하는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AI 버블론, AI 쇼크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가 어느 정도의 괜찮은 효과일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예, 서로 그 생태계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정도의 경쟁력이 아주 치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AI 반도체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주변에 있는 비슷한 AI 업계를 공략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점점 그 생태계는 경쟁 관계가 치열해 가지고 살아남는 자와 그리고 소멸되는 자로 구분이 될 건데요. 그래서 활발하게 투자 활동도 전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효과라든지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AI 생태계에서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가는 AI 업체는 또 그 나름대로 더욱더 앞서가려고 하고 있고요. 뒤에서 추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따라가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최대 AI 반도체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고객으로 있는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최대 고객사하고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런 일환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차세대 AI 기술 선점 경쟁이다.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이 AI 생태계에서 각자 같이 좀 입지를 키워나가고 시장을 늘리는 이번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국내 업체하고는 좀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 쪽으로 본다 그러면 D램 반도체 메이커들이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D램 반도체의 수요 공급과 관련돼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매물이 부족하니까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 관계가 치열한 것이지 기술 개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넘볼 수 없는 수준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후발주자가 새롭게 D램 반도체 메이커의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데 이미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잡아놓은 이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D램 부분에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AI 반도체 관련한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이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로 잡아봤습니다. 여전히 사실 해법을 찾지 못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까지 가서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났음에도 결국 뚜렷한 성과는 없는 채로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인데요. 네. 자동차, 목재,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관세가 인상이 된다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의 관세 논쟁,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국가 간의 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까 다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약탈자고요. 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그런 상황인데 그냥 시달리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된다, 안 된다. 25%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라 그럴까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경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보고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라 그런 압박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25% 관세 카드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반도체 영역으로 이해관계를 좀 유리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결국 이것도 트럼프가 어떤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네.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분에 어떤 투자를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의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관세 올리겠다, 뭐 투자해라, 요 줄다리기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기적의 비만 이야기라고 하죠. 위고비로 유명했던 노보노디스크의 주가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종가 기준으로 14% 정도 굉장히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꼽히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또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압박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안에서 매출을 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미국도 제약 업종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우리나라 제약 업체도 활발한 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성장이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잘 나가는 업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더욱더 경쟁력이 벌어질 거니까요. 그렇죠. 조금 태클을 건다 그런 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가 또 잘 나가는 것을 그대로 보는 그런 성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종목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또 덴마크 등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경쟁 관계가 치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보니 이 독주를 막겠다는 어떤 취지에서의 태클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다시 빅테크 쪽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주셨던 이 반도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인텔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최소한 2028년까지는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젠슨학 CEO도 삼성전자에 HBM4를 조금 빨리 공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인지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반도체 투톱의 이 역대급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수요 공급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이 수요는 많고요. 공급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자의 편에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아주 대놓고 삼성전자 보고 미국의 공정을 지으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그 쇼티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장도 설립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또 기존에 계속 AI 반도체 쪽에 수요는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 쪽의 투자 활동이 대단히 왕성하니까요. 경쟁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AI 반도체는 또 수요가 그 정도로 계속 늘어나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을 함부로 쉽게 또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쇼티지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 부족이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그런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자 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컷 생산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또 축적해놓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총 1, 2위 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이 공급자 우위 상황이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요 외에 이제 소부장 쪽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도 있고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굉장히 또 반도체 안에서 이 라인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좀 어떤 쪽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반도체 쪽은 이제 생산 제품이 그 D램 반도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조금 적은 편이고 D램 반도체가 대단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수요자들이 우리나라에 미리 와가지고 줄을 선다든지 아주 오래 묵는다든지 이런 보도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한 공급 확보 경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D램 영역은 그렇게 활발한데 소부장 종목,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주변 그 영역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쪽의 종목군들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두톤만큼이나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짚어봤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배터리 이슈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와 관련해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사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어떤 궁극적인 배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뭔가가 나왔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대단히 큰 영역입니다. 이 배터리 관련이요. 어떤 의미로 큰 영역이냐 하면은 기존에 휘발유로 운행되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 휘발유 자동차들이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하면은 조금 그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 가지고 불이 자주 났었거든요. 폭발한다든지 그런 게 나타났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그 좀 의구심을 줄이는 그런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 상용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런 부분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를, 배터리의 형태를 전고체로 하겠다는 거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주 의미 있고 안전한 배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먼 미래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장 내년도에 그렇죠. 이 상용화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계도 들썩들썩하고 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보도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고체 전해질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 회사고요. 이 회사하고 독일의 BMW 회사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죠. 이 회사하고 삼각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쪽의 휘발유 의존 자동차 쪽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터리로 운행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그런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네. 이제 배터리로 충전하는 그런 세대가 오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네. 대단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두고 이 체인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사실 정말 궁극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배터리 시장의 혁신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나 아예 전고체 관련한 ETF까지 등장했다고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요거 주가 동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전고체 배터리 영역이 넓거든요. 그 중소형주들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도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인데요. 소재 공급사들도 있고 전해질 쪽도 있고요. 그 전해질 쪽으로 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극재 쪽으로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이런 종목도 있고요.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분야 특수 기계 장비가 있는데요. CI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쪽에 연결시켜 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같이 가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화물계 대안으로 주목되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롤프레스 장비 쪽에 PNT라는 종목도 있고 이들 종목이 삼성 SDI의 밸류 체인에 엮여 가지고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꼭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이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사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다뤄보면서 전략과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ETF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운용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다르게 살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미국 관련된 ETF 소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좋은 ETF가 많아도 이거를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전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또 전략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TF 투자자들 관심이 무슨 ETF를 매매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름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개별 종목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매매하듯이 ETF도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매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ETF로 단일 종목으로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하겠는데 그런 ETF는 없거든요. 네. 반도체 ETF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네. 그 많은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그런 의구심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용사들이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ETF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전고체 배터리 ETF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ETF를 사면은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이요. 소재, 부품, 장비 종목군을 다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와 같이 운용사들이 하나씩 만들어내는 ETF를 매매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문은 어떻게 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주식을 매매해서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지 주식은 크기가 좀 작을 뿐이고요. ETF는 크기가 주식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업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소울이라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만든 ETF 이름이 소울이거든요. 네. 참고로 타이거는 미래에셋증권이 만든 ETF고요. 소울에서 전고체 배터리, 방금 제가 소개했던 전고체 배터리 ETF를 만들었거든요. 그 ETF를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위해서는 코드 번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이 코드 번호가 0005D0라는 코드 번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HDS에서 이 코드 번호를 찍으면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제가 16개를 모아놨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ETF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TF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짚어주셨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ETF까지 최근에 상장을 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짚어주신 16가지의 총 ETF들 잘 한번 탐구를 해보시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S&P 500, 나스닥 100, 테크 여러 가지 추종하는 거 잘 체크를 하셔서 이 업종을 전반적으로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ETF에 투자하는 게 또 괜찮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초보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ETF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ETF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떻게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예. 그 ETF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정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종목도 실적을 보고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을 투자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ETF는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ETF는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네. 또 주변에 소부장 종목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요즘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반도체 쪽에 ETF를 따라갈 테야 그러면은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성 종목에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종목들이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ETF는 무조건 우상향형입니다. 빨리 하는 자가
항상 뒤따라오는 자보다도 유리합니다. 네. 이 차트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제가 예전 ETF가 초기에 나올 때 이 방송을 제가 했었거든요.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3개의 종목을 골라드렸었습니다. 이건 네. 계속 가는 것이니까 보라고요. S&P 500이라는 종목이요. 이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을 알려드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종목을 알려드렸거든요. 이 3개를 갖고 다니면서 쭉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그런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계속 우상향형으로 가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형의 그림이잖아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우상향형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것입니다. 네. 변동성도 많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 종목들이 그 업종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먼저 선점하는 게 또 중요하겠다. 이렇게 2가지 ETF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동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증시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is stop is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전투적으로 하려고 그러십니다. 그런 매매해서 수익이 좀 나셨습니까? 안 나신다면 제가 하는 방식을 해보십시오. 이런 매매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식 종목 선택 늘 고민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I 매매 신호 알파픽 시스템. 43개 지표로 21만 번의 시뮬레이션. 종목별 1위 매매 신호를 찾아 AI가 추천하는 매매 타이밍 알파픽 시스템. 알파픽 미국 주식 투자 파트너. 이제는 돈의 흐름이 코스닥, 제약바이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반석 파트너입니다. 지난 인사이트콜 우주항공 섹터 그린공학, 우주로 날아오르며 수익률 60% 돌파 중입니다. 오직 바닥에서 잡아 머리에서 팝니다. 이것이 바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투자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상승을 보여줄 제약바이오 섹터 핵심 2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투자 포인트,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 기업 실체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협의 중입니다. 비만과 치매, 2가지 가장 뜨거운 테마를 모두 다 잡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작용은 확 낮추고 효능은 높였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바로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투자 포인트, 26년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도할 키워드 RNA입니다. 올해 글로벌 빅파마들의 RNA 후기 임상 결과가 쏟아집니다. 이 기업 이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이 기업, 바로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원천봉쇄. 오늘 핵심 2종목 모두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060-800-2525 누르시고 제번호 999번, 여러분의 계좌에 비타민이 되어줄 저 허반석이 준비한 종목 확인하세요.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 금융이 감동을 더하려 합니다. 앞서 나가는 새로운 혁신과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금융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사와 유관기관들이 함께합니다. 더 길어진 시장, 고민 많은 마감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더 빠른 시황, 더 자세한 분석, 더 확실한 전략까지. 여러분, 더 부자 되세요. 성공투자 오호증 씨와 함께. 차트의 언어를 해석하다. 거래량이 답이다. 투자는 트렌디하게. 수익 짚밭은 바로 여기. 오늘 밤 내일의 수익을 바꾼다. 밤에도 와우넷 방송은 계속됩니다. This stop is